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서는 스탠다드 IO 파일 입출력에서 파일을 열고 닫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파일을 다루는 플로우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먼저 파일을 열어야겠죠. 그때 사용한 게 저희가 fopen이라는 함수 지난 시간에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이제 직접 무엇을 쓰거나 아니면 파일로부터 무엇을 읽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는 그 함수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파일에 무언가 썼으면은 파일을 닫아야겠죠. 그 닫는 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fclose를 통해서 닫게 됩니다. 네, 파일을 입출력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단위로 입출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스트링 단위 입출력, 바이너리 이진 형태로 입출력하는 방법, 그리고 포맷드 IO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두 가지를 보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는 캐릭터, 문자죠. 문자 기반의 읽는 법, 문자 기반의 IO, 그 중에서 read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기반으로 읽는 함수들은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첫 번째 fgetC, 이 f는 파일을 의미할 거고요. 이 c는 캐릭터를 의미하겠죠. 이런 그대로 캐릭터 하나를 읽는데 어디로부터? 파일로부터 읽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보면은 스트림, 파일 포인터죠. 파일 포인터가 인자로 받게 되죠. 어떤 파일에서 읽을 것인가, 어떤 파일인지를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턴 값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문자가 리턴 되게 돼요. 저희가 문자라는 거는 결국 숫자잖아요. 컴퓨터 입장에서 얘도 숫자입니다. 아스키 코드 값인 거죠. 아스키 코드 값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리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두 가지 함수를 더 보면요. getC는 이 fgetC랑 동작은 똑같습니다. 이 파일 스트림으로부터 하나의 문자를 읽어서 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fgetC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getC 같은 경우는 매크로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이기 때문에 이게 컴파일 되는 과정에서 매크로로 쓰여져 있는 코드 자체가 그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 호출하는 부분의 코드로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효율성 면에서는 그 우리가 함수 호출하는 오버헤드가 빠지기 때문에 성능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얘가 매크로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식이 이 인자에 들어가게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자에다가 fd 어떤 인티저 값이 있으면은 요게 플러스 1 해서도 접근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매크로에서는 이런 걸 쓰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매크로는 코드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형태로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인자의 수식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get차는 캐릭터 하나를 가져오는데 여긴 인자를 보면은 이 녀석은 void죠. 자, 이 녀석은 인자가 void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가 인자가 미리 정의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get차 같은 경우는 get인데 이 안에 stdin, 스탠다드 인풋이죠. 이거는 뭐였죠? 네,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로부터 받는 인풋을 여기로 가지고 오겠다. 그 중에 문자 하나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쓰는 법은 간단하고요. 뒤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읽는 법 배웠으면 이번엔 쓰는 법을 공부해 봐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문자 기반의 입출력인데 그 중에 라이팅 하는 법, 쓰는 법입니다. 자, 이름도 유사하죠. f 파일, put 캐릭터. 이 파일에다가 캐릭터 하나를 쓰겠다, 문자 하나를 쓰겠다라는 뜻이고요. 인자엔 당연히 이제 파일 포인터, 스트림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어떤 파일을 쓸 건지 들어가게 될 거고, 처음 등장하는 인자는 이 인티저하고 c라는 것이 있죠. 왜 문자인데 이게 캐릭터가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 꼭 문자만 쓰는 게 아니라 문자 단위로 쓰는 거지 어떤 숫자, 한 바이트를 쓰게 되는 거지 결국은. 한 바이트를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숫자 형태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C는 뭐냐? 쓰려는 문자입니다. 정확히는 쓰려는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스키 코드를 뭐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나 하시고 이 따옴표하고 하나 여기 뭐 A 이렇게 쓰면 A라는 문자의 ASCII 코드 값이 실제로는 코드에서 번역돼서 사용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반환값을 보면은 이제 기록한 문자 값이 반환되게 됩니다. 내가 A라고 여기다가 썼으면은 이 A에 대해 기록을 하고 성공하면 그 문자 값이 반환이 되게 되고요. 실패할 때는 -1 에러를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있는 푸시와 푸차 같은 경우는 우리 앞서 봤던 이 부분에서 살펴봤던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뒤에 나오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는 put c에 여기 c가 들어가고 std in이 되는 거겠죠. out이 되겠죠. 죄송해요. out이 되겠죠. 그래서 out은 우리 스탠다드 out은 뭐였죠? 얘는 모니터죠. 모니터에 쓰겠다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항상 그렇듯이 우리 맨 페이지 시스템 콜이 아니라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니까 3번이죠. 3번에 하고 이렇게 쳐보시면 더 자세한 설명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배웠으니까 캐릭터 기반으로 문자를 읽는 거와 쓰는 거를 배웠으니까 한번 사용해 봐야겠죠. 네, 영상 잠깐 멈추시고 한번 타이핑해서 실행해 보시고 오셔서 같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다들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하는 프로그램인가 봤더니 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으니까 뭔가 파일을 복사할 것 같구나 라는 느낌이 있으시죠? 같이 보면은 파일을 복사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두 개의 파일을 열어야겠죠? 읽을 파일 그리고 복사해서 쓸 파일 두 개를 열어야 되니까 두 개의 파일 포인터 RFP와 WFP를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문자를 쓸 거니까 여기 C, 인티저 C 공간이 하나 있어야겠죠. 문자를 담을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여는 건 이제 앞서 봤으니까 다 아시죠? 열 건데 파일 두 개를 열었습니다. 텍스트 hello.txt 파일과 hello.out 파일을 열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보시면 이제 핵심은 이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은 fgetC와 fputC가 있습니다. 문자를 하나 읽어서 파일에다 쓸 건데 어떤 파일이냐 봤더니 RFP입니다. 이 파일 포인터가 이 녀석을 가르치는 녀석은 hello.txt입니다. 쓰는 게 아니라 읽는 거죠. 여기서부터 읽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에서 하나를 읽어서 어디다 쓰느냐 봤더니 WFP 얘는 hello.out이었죠. 네, out에다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자 하나를 읽어서 여기다 쓰는 거죠. 문자 하나를 읽어서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end of file까지. 자, EOF는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파일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EOF가 나올 때까지 이 녀석을 계속 읽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읽을 게 없을 때까지 이 hello.txt에서 한문을 읽어다가 hello.out에다가 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썼으면 이제 파일을 닫아주게 되는 거고요. 네, 실행을 해보면은 일단 저는 hello.txt에 hello system programming이라는 글자를 넣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만든 거를 실행을 했습니다. 캐릭터 io.out이라는 걸 사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out이라는 걸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생성된 hello.out을 안을 들여다 보았더니 hello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그대로 복사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자열 기반의 IO를 살펴보도록 하죠. 문자열 스트링입니다. 자, 문자열 기반의 이제 읽는 함수를 먼저 배워보면은 getS와 fgetS가 있습니다. 자, 여기 f는 당연히 파일을 의미할 거고 이 s는 스트링을 의미하겠네요. 자, 이름이 직관적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f가 붙은 애와 안 붙은 애가 있는데 이 스트링 기반의 입출력에서는 f가 안 붙은 f가 안 붙은 ge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인풋으로부터 데이터를 받겠다, 문자열을 읽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스탠다드 인풋은 키보드죠. 그래서 우리가 뭐 화면을 통해서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하잖아요. 그거를 가져올 때 getS를 사용을 하고요. fgetS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정한 파일로부터 읽어 오겠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getS를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어디서부터 읽을지 파일 스트림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읽을
읽어온 거를 저장할 공간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인자를 보면은 읽은 문자를 저장할 버퍼입니다. 이 버퍼라는 경우는 결국 메모리상에 있는 공간을 의미하죠. 메모리상에 우리가 어떤 S라는 공간을 잡아 놓았고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읽어온 내용을 여기다 쓰겠다 하는 게 get S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일로부터 읽어와서 파일에서 읽어와서 쓰겠다 하면은 f get s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 get s 같은 경우는 인자가 두 개가 더 필요하겠죠. 당연히 파일, 어떤 파일인지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n이 있는데 이 n은 버퍼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100개를 읽을지 1000개를 읽을지를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크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한 번에 우리가 이 버퍼 사이즈가 50인데 100을 읽어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버퍼 공간의 크기를 지정을 해주어야지 문제없이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get s 같은 경우는 이 버퍼에 대한 지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버퍼의 크기보다 큰 문자를 한 번 입력받을 경우에 보안의 이슈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니까 항상 get s를 쓸 때는 이 크기를 잘 고려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리턴 값을 보시면은 성공적으로 읽었을 때는 버퍼의 시작 주소가 리턴되게 돼요. 여기 주소가 리턴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패한 경우에는 또는 읽을 게 없을 때는 null이 리턴을 하게 됩니다. null이 리턴되게 됩니다. 자, 이게 읽는 방법이었고요. 문자를 기반으로. 자, 문자를 기반으로 쓰는 방법도 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 함수가 있고요. 앞에 f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던 f가 없는 get s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인풋으로부터 읽어왔다면 얘는 쓰는 거니까 스탠다드 아웃으로 나가겠죠. 얘는 일반적으로 모니터를 의미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f가 있는 애는 여기 지정한 파일에다가 쓰게 되는 거고, 무엇을 쓸 것이냐라고 하면 이 s라는 버퍼에 있는 내용을 쓰겠다라는 게 됩니다. 얘가 모니터로 가는 거는 put s가 되고요. 이 녀석이 어떤 파일에 가게 하려면 f put s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다가 std out을 쓰시면 우리가 모니터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인자는 그래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리턴 값 보시면은 우리가 잘 썼으면 양수가 반환되게 되고요. 쓴 게 문제가 있으면 음수가 반환되게 된다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영상 잠깐 멈추시고 실제로 타이핑해서 실행해보고 오셔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씩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같이 보도록 하죠. 네, 마찬가지로 파일을 복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읽어서 여기다 복사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번에는 문자 단위가 아니라 스트링 단위로 해보자 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단위로 쓸 거니까 우리가 버퍼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버프 사이즈는 저희 스탠다드 IO에 정의가 되어 있네요. 스탠다드 IO에 정의된 크기만큼 이 공간을 잡을 겁니다. 캐릭터의 어레이니까 이게 캐릭터 값들을 읽어오는 버퍼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상에 보시면은 이 버프라는 녀석이 있고 여기 주소 값이 이 버프 안에 이 버프라는 공간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레이, 이 공간이 버퍼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파일을 열어야겠죠. 파일을 두 개를 열 겁니다. 두 개를 열 건데 좀 차이는, 자, 이번에는 어펜드 모드로 열어볼게요. 어펜드 모드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캐릭터 IO에서는 우리가 라이트 모드로 열어서 파일의 시작점부터 쓰기를 시작했다면 어펜드 모드는 이 끝에서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앞서 했던 캐릭터 기반 IO와 동일하게 hello.txt를 읽어서 hello.out에다가 어펜드 모드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while문을 돌면서 무엇을 하나 봤더니 fgetS와 fputS가 있네요. 자, 읽어오는 거죠. 이 리드할 파일부터 얼마만큼 읽을 것이냐, 버퍼 사이즈만큼 읽을 거고 그거를 버퍼에다 저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파일에서
버프 사이즈만큼 읽어서 이 버프라는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게 되고요. 또 그렇게 가져왔으면은 그 녀석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걸 fput s가 해주는 거고요. 버퍼에 있는 내용을 wfp라는 파일에다가 써주겠다. 이 파일 포인트가 가리키는 파일에다가 써주겠다입니다. 그래서 복사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아까와 했던 것과 우리가 문자 기반 iO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hello.text에서 읽어서 hello.out에다가 씁니다. 근데 아까는 문자 하나씩 읽었다면 이번에는 이 버프 사이즈만큼 읽어서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있으면 아까 얘 읽어서 여기 쓰고 얘 읽어서 여기 쓰고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이만큼 읽어서 이만큼 쓰고 이만큼 읽어서 이만큼 쓰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잘 우리가 복사를 했으면 이제 파일을 닫아주면 끝나겠죠. 네, 그래서 실행 결과를 한번 보면요. 저희가 만들었던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자, 일단 앞서 우리가 썼던 그 캐릭터 기반 iO에 썼던 hello.text와 out이 그대로 있다는 가정입니다. 이 녀석을 실행을 하면은 버퍼 사이즈를 한번 출력하게 우리가 앞서 했었죠. 여기 보시면 버퍼 사이즈 출력하게 했었고요. 그 버퍼 사이즈가 8192라고 하네요. 이만큼의 버퍼를 가지고 읽어서 쓰는 것을 했고요. 그래서 생성된 hello.out을 봤더니 우리가 이 hello.text에는 이 hello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한 번 들어있는데 출력된 녀석을 봤더니 두 번이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앞서 캐릭터 기반 IO 예제에서 만든 hello.out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append 모드로 뒤에 붙이는 모드죠. append 모드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는 아까 캐릭터 IO에서 복사해 놓은 내용이고 append 모드에서 뒤에다 붙이니까 하나가 더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번에 스트링 기반 IO에서 복사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저희가 스트링 기반의 IO를 사용하는 예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번 영상에서는 캐릭터 기반의 입출력 그리고 문자열 기반의 입출력 두 개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파일 입출력을 계속 다룰 건데 그 중에 바이너리 IO와 포매트 IO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